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46번째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박영식 교수 징계 추진 정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성명서나 페이스북의 의견, 견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뉴스 엔조이의 기사를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4월 17일자 신문인데요. 제목은 서울신대는 갈릴레이 재판 중단하라. 신학자 한데 모여 박영식 교수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연세대, 숭실대, 성공회대 교수 및 조직신학자, 과학과 신학의 대화, 창조과학은 유사과학, 신학 아니야 이런 부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뉴스 엔조이 나수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국 신학 교수 및 과학자, 신학자들이 창조과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를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신학교수 및 조직신학자, 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4월 17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들은 박영식 교수의 징계가 학문의 자유, 침해이자 마녀 사냥에 해당한다며 징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박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을 돌아가며 읽으면서 박 교수의 징계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부원장 손호현 교수는 연세대 소속 신학자 44명이 참여한 성명을 낭독했다. 그는 국가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학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집필하고 발표한 저서가 학교의 검열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학문의 자유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했다. 손 교수는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창조과학을 신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복음적인 성결교단의 목회자들과 개신교 신앙인 일반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담긴 보편교회의 일치되고 전통적인 창조신앙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몇몇 관계자들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내세우는 창조과학이 유사과학이며 신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영식 교수를 지지하는 숭실대 교수 9명을 대신해 성명서를 읽은 설충수 교수도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은 교단의 창조론과의 불일치라는 사유를 빌미로 학문 연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본질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창조과학이 창조와 관련한 성서 본문을 자의적이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 창조자 하나님을 유사과학 수준으로 격하해버리고 성서에 대한 비신자들의 의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영식 교수가 창조신학을 위해 인용한 자료들이 모두 전 세계 유수신학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는 일부 관계자의 교조주의적이고도 퇴행적인 시도로 훌륭한 복음의 정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훌륭한 신학적 전통을 가진 유수의 교단이 21세기 한국판 갈릴레이 재판의 당사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성공회대 신학부 교수 6명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대표로 성명을 낭독한 신익상 교수는 서울신대는 학교 밖 일부 목회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침소봉대해 징계의 빌미로 삼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하나의 편향된 관점으로 한국신학계의 학문적 검증 절차와 출판 문화의 건정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조직신학자 54명의 성명을 대독한 이용주 교수 숭실대는 서울신대의 징계 조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세상 가운데서 갈등과 분쟁을 조성했던 교회의 과거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다. 설령 신학자의 작업이 교단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논의와 비판적 검증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식 교수 징계는 교단의 신학을 빌미로 한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 모든 것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보편교회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시대적 문화적 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주장에 고착해버림으로써 결국 교회의 신앙을 화석화해버리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고 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 줄여서 과신대 소속 회원 101명도 박 교수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과신대 대표 우종학 교수 서울대는 서울신대와 이사회가 주장하는 창조신학이 만약 현대과학을 통해 드러난 과학적 결과들을 거부하는 태도에 기반한다면 그 자체로 기독교 전통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반지성적 종교로 오인하게 만든다. 혹여 반지성적 태도가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에 대한 정죄를 초동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탄받을 일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 조직신학자 54명의 성명서는 이용주 교수가, 성공회대 성명서는 신익상 교수가, 숭실대 성명서는 설총수 교수가, 연세대 성명서는 손호연 교수가, 과학과 신학의 대화 과신대 성명서는 우종학 교수가 각각 낭독했다. 질의응답 후 마무리 기도는 안규식 교수가 맡았다. 조직신학자들은 박영식 박사에 대한 징계는 교단 신학을 빌미로 한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보편교회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시대적 문화적 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주장에 고착시켜버림으로써 결국 교회의 신앙을 화석화시켜버리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의 일동은 학교 당국은 학교 밖 일부 목회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침소봉도해 징계 빌미로 삼아 학문적 논의와 검증이 충분히 된 사안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처사는 하나의 편향된 관점으로 한국 신학계의 학문적 검증 절차와 출판 문화의 건정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숭실대 기독교 관련 전공 교수자들은 창조주는 창조와 관련된 성서 본문들에 대한 주석적이고 신학적인 연구를 부정하고 자의적이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금도 그 본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음성을 가려버리고 말기에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려는 진지한 신학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했다. 현세대 신학 교수들은 박 교수의 창조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복음적인 성결교단 목회자들과 개신교 신앙인 일반이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담긴 보편교회의 일치되고 전통적인 창조신앙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몇몇 관계자들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창조과학이 유사과학이며 신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과신대에서는 진리정합설 맥락에서 기독교는 두 가지 책 전통에 기반해 자연과학과 철학 등 타학문과 대화하며 교리를 구성하고 이해해왔다 하며 그럼에도 현재 박영식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 사유 이면에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반지성적 태도가 보여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대학교 조직신학과 교수직에서 은퇴했고 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회 회장을 맡으셨던 김허명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교수, 임직원 여러분, 최근 기교의 한 조직신학 교수와 창조과학에 관련된 사태에 대해 신학과 과학의 세계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Science and Religion, ISSR의 창립 회원이자 펠로우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SSR은 2017년에 지적 설계론, 인텔리전트 디자인에 대해 정상적인 과학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학도 아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적 설계론을 엄격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ISSR의 창조 과학에 대한 입장은 이보다 더 엄격할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은 창조 과학보다 업그레이드된 담론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교수의 자질에 대한 논의보다는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학과 비정상적인 신학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학원 교과목으로 선정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저는 조직신학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이 논의가 여러 모임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항을 ISSR 같은 세계 학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는 과학, 신학, 종교학 분야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석학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들의 출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서울신대가 배출한 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적 위상이 실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당사자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여 서울신대가 세계적인 신학교육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김허병 드림. 그리고 며칠 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냈고 성락성결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지흥은 목사가 한국성결신문 기독실론에 기고할 내용을 페이스북에 미리 올렸기에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영식 교수의 징계권에 관하여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다.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다. 성경 66권은 인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구원의 계시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며 토대다. 성경은 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엿새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는 해석한다. 창세기 1장의 엿새를 태양이 뜨고 지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해서 생기는 하루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6천년 전의 사건이 된다. 나는 태초에 창조가 6천년 전에 일어났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과 신앙의 고백은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충돌했다. 갈릴레오 재판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 교수였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고배율의 망원경으로 관찰한 끝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는 이 발견을 두 가지 주요한 책에 관한 대화라는 책으로 발표했다. 당시의 교회는 천동설을 가르쳤다. 과학적 발견과 신앙의 교리가 충돌했다. 갈릴레오는 69세인 1633년에 종교 재판에 해고됐고 파문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과학적 발견을 철회했다. 그의 책은 금서 목록에 올랐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92년에 갈릴레오를 정죄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선언했다. 359년에 걸친 긴 종교 재판이었다. 과학은 대상을 관찰, 검증, 추론하면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해 나간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의 내용은 그 시대의 과학과 문화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세의 해성, 꼬리별은 신의 심판으로 여겼다. 1600년대에는 과거의 발전으로 해성의 출현과 그에 따른 인력의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이 전체의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갈릴레오와 동시대 인물인 경건주의자 창시자 필립 야콥 스페너는 이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성이 물리적 현상이지만 여기에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신학의 문은 66권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진리를 각 시대와 문화권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신학적 작업이 신앙의 내용을 구성해 간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 자체가 곧 신앙은 아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된다. 제도적인 교회는 신앙의 진리, 신학,
과학과 문화의 세 가지를 사려 깊게 분별해야 한다. 신앙의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신학과 과학 및 문화에 관해서는 충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다변하는 문화적 상황에서 양자가 자유롭게 토론하게 해야 한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박영식 교수의 창조에 관한 신학 논의를 두고 이사회 징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학교 내 교수 협의회에서 징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이 문제가 학교의 범위를 벗어났다. 신학과 89학번 동기회에서 징계 반대 입장문을 냈다. 신학계 일반학계, 교계에서 1,400명이 넘는 사람이 신학적인 논의를 이유로 징계하면 안 된다고 서명했다. 한국기독교 교양학회, 한국문화신학회, 연세대학교 신학교수 40명 등 공적인 단체들에서 같은 방향의 입장을 발표했다. 4월 16일에는 한국조직신학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연다. 17일에는 조직신학자들과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박영식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사회와 학교 측에서는 교단 신학의 창조론을 지킨다는 것 같은데 우리 교단의 창조론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정하는지 모르겠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과 소신, 이사회 행정의 신중함과 정당성, 이미 외부로 확대된 여러 상황의 원만함이 절실하다. 우리 교단 외부에서 온통 얘기들인데 교단이 떠밀려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된다. 겉으로는 마치 신학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태의 출발과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권력 싸움,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신학의 문제를 정면에 내세웠으니 모든 성결교회 신학자들이 차제에 열린 태도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기회를 성결교회 신학의 확립과 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결교회의 창조론이 명확히 정의되고 합의되지 않은 채 소수의 권력자들이 성결교회 신학의 완전한 대변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신학의 자유와 신학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명직 목사와 그 추종 세력들이 최정원 목사를 단죄하고 제명한 정치적 폭력을 저지른 이래 일어난 비슷한 두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결교회에서 최초의 독일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가 된 이래 수많은 신학적 의혹과 비판, 왜곡과 누명의 대상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공개적으로는 신학적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영식 교수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신학 활동을 했음에도 감히 나의 신학을 정면으로 비판한 자는 거의 전무합니다. 박영식 교수가 신학적 금정과 비판을 혹독하게 받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그리고 이사장과 총장보다 더 어리고 교단 내의 정치적 영향력이 나보다 더 약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영식 교수의 지지자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며 놀라게도 됩니다. 이것은 시대 상황이 매우 달라지고 발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의 변선한 홍정수 축출 사건 이후에 한국의 신학적 지형은 도리어 더 튼실해졌고 신학적 비난과 정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명시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탓도 크다고 봅니다. 좌우간 성결교회 신학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지금 이번 사태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사톡톡 46번 박영식 교수 징계 추진 정당한가 그 두 번째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 이 주제를 다루기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